저는 55년 차, 이름은 조용훈이라고 합니다. 55년 목수 인생. 이렇게 특별한 현장은 처음이랍니다. 그의 또 다른 이름은 목수가 아니라 아버지. 마지막으로 아들의 집을 짓기로 했거든요.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죽기 전에 집 지어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물론 살아계시지만 그리움인 것 같아요.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결코 잊을 수 없을 집 짓기의 추억. 아들 집이니까 내가 잘해야지. 품 안을 떠나도 품 안에 있는 듯 아린 것이 자식이죠. 인생이 숨가쁜 오르막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나 떠나도 내 자식 품어줄 품 하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답니다. 오늘은 두 아버지가 마음으로 지은 집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지은 집 찾아 경기도 광명으로 먼저 갑니다. 호민 소장님 오셨어? 야, 이 동네도 참 특이한 집들이 많네요. 오늘은 네? 둥글둥글한 국면집을 찾으신 둥글둥글한 공면집이요? 와, 그 집 되게 어려운데? 있단 말이죠, 이 동네. 그러니까요. 네모난 세상에 동그란 집 찾기도 쉬운 일이 아닌데 온통 각진 세상에서 공면집 찾기라니요? 이거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소장님 못 찾겠다 깨꼬리. 어머나 그때 저기 저거 공면 아닌가요? 이 집 맞죠? 네, 맞습니다. 그 교차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도 누구나 알아볼 것 같아요. 마치 동네를 밝히는 등대처럼? 아, 영락없이 밤바다를 밝히는 등대네요. 어떤 분이 사실지 너무 궁금한데 저 혹시 계십니까? 나온다. 와, 목소리가 잘 나왔구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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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근데 이게 철근 콘크리트라도 이렇게 곡면을 만들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아버지께서 네. 죽기 전에 꼭 한번 저희 집을 지어주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아버지 말에 꽂혀서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죽기 전에 집 지으라는 목수 아버지 말에 꽂혀서 진짜 집 지은 남편 조성현입니다. 저는 그 목수 아버지와 그 아들 사이에서 집 짓는 내내 가시방석이었던 아내 김혜진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아버님하고 저희 남편하고 좀 성격이 비슷한 편이어서 예, 지금 제가 말 더 붙는 거 보이시죠? 좀 얼마나 제가 가시방석이었는지. 네. 그런데 저희 아버님께서는 정말 초등학교까지밖에 예, 못 나오셨지만 현장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어깨 너머로 이렇게 도면을 보는 걸 배우셨다고 하셨거든요. 사실 집 짓기 전에 그런 아버님께 그런 말씀을 듣고 아버님 참 대단하시다. 되게 자랑스럽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형틀 목수 53년생 조용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틀이라는 건 그게 가다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제 공구를 붓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버님께서 철근 콘크리트 형틀 목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형틀을 조립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이 길과 집과의 관계를 만드는 도면을 땅으로 옮기는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설계 도면이 평면 스케치라면은 그 도면을 3D 입체로 만들어 땅에 앉히는 게 형틀 목수 일인 거죠. 그러니까 용훈 씨는 도면 읽을 줄 아는 남자라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하고 이렇게 팀워크 잘 맞으세요? 잘 맞죠? 맞는데 가끔가다 승질나게 만들어서 그게 다릅니다. 현장에서 잔뼈 굵은 용훈 씨는 목수 경력만 55년. 안 지어본 건물이 없대요. 뭐 막사도 줘보고 서울공원 경락고도 해보고 주택은 말할 것도 없고 전북대학교 학교도 줘보고 많이 해봤어.
마지막 작업이지, 마지막 작업. 내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뭐. 칠순의 베테랑 목수가 모든 것을 쏟아부어 지은 집. 기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네요. 어머나, 이 집은 차도 실내 쥐집인가 봐. 여기 집 내부 맞죠? 게라지라고 하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스티브 잡스도 또 게러지에서 창업을 했고 그래서 저도 네. 그 감성을 살리고 싶어서 이 차고에 공을 많이 들이게 됐습니다. 아, IT 관련 일을 하는 성현 씨에게 실내 차고는 권평을 뺏겨도 포기 못하는 로망이었답니다. 야, 주차장이 이 정도 정말 신경과 공을 쓸 정도면 예. 집 내부는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요. 그럼 차가 사는 집 지나서 사람 사는 집으로 들어가 봅시다. 사실 차고가 저 정도면 사람 사는 집은 뭐 말 다 했지 뭐. 이 집은 길로 난 문이랑 차고로 난 문, 현관이 2개래요. 그렇게 양쪽 현관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 되어 모이는 곳 1층은 아내를 위한 공간이랍니다. 아니 근데 이게 주방도 굉장히 특이해요. 네, 이 아일랜드가 보통 방향이 이렇게 재평행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정말 이게 90도로 틀어가지고 뭐 이렇게 T자형으로 주방을 배치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이게 뭐 조리를 할 때나 그다음에 뭐 설거지를 할 때 마당 뷰를 바라보고 네. 오, 싶어서 설거지하면서 면벽 수행하는 대신 정원 수행하니 얼마나 좋아요. 오, 이게 T자형 주방의 진짜 매력이죠. 사실 아내의 최애 공간은 기도실을 닮은 이 다이닝룸. 고창의 활용 점정은 남편표 백일홍이랍니다. 아, 공간이 참 아늑하고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노트북 펼쳐놓고 일을 하고 또 일하면서 중간중간 창을 이렇게 보면서 일을 하다 보면은 되게 힐링도 되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그런데 창을 좀 더 크게 냈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창도 사실은 더 크게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이 밖이 길이다 보니까 그죠? 네. 이렇게 고창을 하신 게 약간 신의 한 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 길은 안 보이고 풍경은 보이고. 다이닝룸 지나 이 복도에도 아내의 핵심 공간이 있대요. 여기도 근데 아내분의 공간인가요? 네, 예, 어쩌다 보니 저의 공간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한번 보시겠어요? 엄마야. 부부가 설마 각 화장실을 쓰시는 거예요? 이 화장실과 저희 아버지와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또 있습니다. 화장실은 아내분을 위한 전용 화장실이고 네, 근데 사연은 아버님과 사연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네. 이건 화장실 환기창 아니에요? 이 창이 뭐 어째게요? 창고가 독일서 왔거든요. 이제 그 화장실 걸 왔는데 이게 커요, 커. 그 뭐 조적도 일부 빼내고 콘크리트 자르고 그걸 콘크리트를 자른다고요? 예, 예. 누가 누가 하냐고요? 아, 이거 제가 이제 그거 잘랐어요. 아니, 창호를 바꾸면 되는 거를 왜 잘라내요? 어머나, 진짜 벽돌 드러내고 잘라내셨네. 하기는 아버지가 기술자인데 뭐 뭘 기다려. 남의 집에 하면 내가 할 필요 없지. 이 사람 잘못된 건데 이걸 이 집 아들 집이니까 그건 제가 한 거예요. 신경 많이 썼어요. 진짜로 신경 많이 썼어요. 정말 아버지가 계셔서 정말 제 마음대로 또 미스가 있어도 수정을 즉시 한 일이 정말 많아요. 정말 믿을 구석. 그렇죠. 해결사이셨던 거죠. 해결사 아버지가 나서서 바꾼 게 또 있답니다. 아, 차고 앞 경사면도 아버지 솜씨. 지금 소장님께서 서 계신 이 경사면 보이시죠? 여기가 인도 레벨과 원래 똑같았었는데 아, 높이가? 네, 오,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 설계서를 보시고 네. 꼭 바꿔야 된다고 하셔서 수정을 했습니다. 외부
땅의 레벨, 땅의 높이와 집의 현관문의 레벨을 똑같이 해가지고 뭔가 발에 걸리지 않는 건축가의 의도가 있었는데 이런 엉터리 집이 어딨냐. 예, 먼지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거 얘기하시고 갑자기 나가버리셨어요. 무조건 올렸어야죠. 감독님 생각해봐봐. 집이 예를 들어 장마철에 비 많이 왔을 때 그 물을 감당 어찌 할 거예요. 낮게 하면 집은 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혹시 또 뭐 변경하신 게 있나요? 여기 벽에 지금 벽돌로 되어 있는데 네. 예, 원래는 설계상에는 스타코로 되어 있었습니다. 스타코도 좋은 재료인데. 저희 아버님께서는 꼭 벽돌로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그래요?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이 벽돌은 이제 그 1년에 발수지 한 번씩만 뿌리면 새것 같아, 새거. 벽돌이 최고. 벽돌 그 사장들 좋아하겠네. 나도 용훈 씨 취향의 한 표요. 역시 집은 벽돌이죠. 덕분에 다시 건축 허가를 받느라 공기가 늘어났다는 거는 안 비밀. 근데 너무 고급지고 좋다. 네, 용훈 씨 안목 인정하겠습니다. 뭐 대학교 나오고 유학 나오고 뭐 박사장 있고 그런 사람도 많지만 이 건축이라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 경험이 중요해요, 경험이. 머리를 일단 좋아야 되지만 좀 경험이 많이 풍부해야 그 사람이 제가 뭐 말주변 놓지만 그래야 뭐가 된다고 생각해요. 경험으로 무장한 용훈 씨는 전문 분야인 골조 작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시공소장의 잡부까지 1인 다역을 거뜬히 해냈답니다. 아, 나도 이런 아버지 갖고 싶어요. 이런 믿음직한 현장 소장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이렇게 단단해 보이는 집이 지어졌죠? 그러니까 아무리 포대도 끄떡 없어. 아, 아들 집이니까 내가 잘해야지. 이번엔 이 공면집의 하이라이트로 갑니다. 원형 계단도 모자라서 공면창까지. 아우, 이쁘긴 진짜 이쁘다. 근데 또 내가 알잖아요. 이런 것들은 손이 많이 가요. 눈물, 콧물 다 빼지 뭐. 형틀 목수님들도 특히 네. 그런데 이걸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네. 이게 터지지 않도록 이렇게 보강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역시 형틀 목수를 아버지로 둔 자신감인가요? 웬만한 건축주들은 포기했을 공면창을 완성해낸 비결은 누가 뭐래도 아버지랍니다. 물론 우여곡절이 없지 않았죠. 원래는 설계 때 유리 블록으로 전체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 저 위까지. 네, 와이프가 밖에 외부 풍경이 산을 너무 보고 싶어 해서 바꾸는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했었습니다. 왜? 경찰이요? 곡면 유리 작업이 정말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에요. 아시바라고 하는 어떤 구조물을 다 철거를 미리 해놓으셔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협조도 안 해주시고 현장이 그러니까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이제 경찰을 부르는 강수를 둘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안전제일주의의 아들과 현장 책임자였던 아버지의 대격돌. 빨리빨리 해야지. 아니 근데 이거 저기 뭐지? 해체하고 그냥 장비 그러면 뭐 있어야 된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 천신만고 끝에 유리를 끼웠는데 얼마 후 사달이 났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게 사고가 났다고. 맞습니다. 한 달도 안 됐는데 갑자기 그 유리가 깨진 겁니다. 입주하고 나서 유리가 깨졌으니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결국 다시 업체를 수배해서 재시공했답니다. 아유, 어렵다 어려워. 와이프 항상 얘기하거든요. 다혈질 유전자는 어디 안 간다고.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상 대립각을 세우게 됐고. 정리정돈 때문에도 많이 싸웠어요, 사실은. 우선 그 정리정돈만 하면 뭐 일 되거든. 매일 쓱고 닦고 뭐 일이 되겠냐고. 안 가도 일 안 했지, 그냥 가버렸지, 내가. 문제 공면창을 지나서 한번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수사님은 저걸 타고 오시죠. 저거요? 뭘 타요? 설마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집에요? 아우, 3층도 아니고 2층에 엘베를 두신 거예요? 아버님께서도 이제 연세가 더 드시고 하시면 힘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100년 네. 주택을 바라보면서 짓다 보니까 네. 저희도 결국엔 나이가 들면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젊어도 보고 늙어도 본 나로서는 엘베도 찬성. 그럼 계단에는 왜 그 정성을 들인 거예요? 미국에서는 어떤 호스트들이 게스트들 어떤 초대할 때 어떤 환영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인대요. 그래서 미국 사람은 주택을 지을 때 계단을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라운드 계단을 내려오면서 어떤 게스트들 분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한번 내려보고 싶습니다. 건축 탐구 집에서 성현 씨의 그 꿈 이루어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러거나 말거나 엘베. 아들 며느리가 생각해서 설치해 주었으니 써먹어야죠. 아무뇨. 너희들 살 엘리베이터가 최고지. 그럼 우리 2층에서 만날까요? 야, 한 살이라도 더 잡순 소장님이 엘베 타시는구나. 한 살이라도 더 젊은 우리는 계단으로 올라가 봅시다. 오, 어서 오세요. 야, 여기는 마치 무슨 호텔이나 리조트에 도착한 것 같은데요? 야, 풍경이 정말 끝내주네요. 이 산세가 너무 좋다. 아내 혜진 씨 해안이 있으셨네. 이 풍경이면 그곳엔 감당해야지요. 제가 옆눈으로 범상치 않은 걸 봤어요. 네. 그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큰 거미가 있는 줄 알고. 저희 집은 스마트 홈이 돼 있다 보니까 무선 공유기가 꼭 설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저거 아니면 진짜 안 돼요? 꼭 필요합니다. 오, 야. 오, 조명에서 커튼까지 다 전자동인 거예요? 이렇게 한순간에 또 굉장히 무드 있는 분위기로 바뀌는데요? 이번에는 남편 공간인 2층을 속속들이 탐구해 보자고요. 여기는 성현 씨의 서재. 그래서 간접 조명이 아니라 주둥을 다신 거구나. 서재에서 나오면은 거실을 지나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안방이랍니다. 오, 드레스룸 진짜 넓다. 근데 이게 다 성현 씨 동선에 맞췄다는 거잖아요. 제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다 보니까 욕실에 갔다가 드레스룸에 갔다가 서재로 이어지는 동선을 제 마음대로 짜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욕실인가요? 네, 욕실입니다.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아이고야, 아까 혜진 씨 전용 욕실은 명함도 못 내밀겠는데요. 저거는 조족 욕조 아니에요? 호텔에 갔을 때의 느낌을 꼭 살리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정 욕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조정 욕조를 지금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잠은 같이 자도 2층 대부분의 공간은 남편 성현 씨 공간이래요. 그래서 이런 아침이 하나도 낯설지 않은 풍경. 사실 이런 집을 성현 씨는 오랫동안 간절히 꿈꿔왔답니다. 이 집이 성현 씨의 첫 자가거든요. 달동네에 살 때는 재래시 화장실이 너무나도 싫었고 그 다음에 반지하 살 때는 어떤 그 쾌쾌한 냄새가 너무나도 싫었고 저는 이 몇십 년 동안 어떤 제 꿈을 조금씩 키워온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또 매우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이렇게 표현을 너무 잘 하시는 편은 아니세요. 그래도 항상 하셨던 말씀은 내가 죽기 전에 꼭 아들집 한번 지어주고 싶다. 어린 시절 성현 씨는 바쁜 아버지와 떨어져서 할머니의 품에서 자랐습니다. 소년에게 아버지는 그립다 못해 미워졌던 사람. 지금 생각해보면 좀 미안하지 뭐. 아버지로서 챙겨주지 못하고 그런가. 지가 진다니까 맞으면 이제 마지막 아니 마지막. 그렇게 맘먹은 거지 뭐. 아버지 용훈 씨에게 이 집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 시간들에 대한 미안함을 담은 집일 겁니다. 아버지의 품이 간절했던 소년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부록의 아들. 그 아들을 오래도록 따뜻하게 품어주기를. 그리하여 바람벽이 되어줄 아버지가
세상에 없는 어느 날에도 절대 외롭지 않기를. 내가 좀 더 살아봐서 아는데 성현 씨 아버지 그 마음 꼭 알라러 올 겁니다. 목수님들이 그 일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이 빈 땅에 정말 우리 종이 위에 그린 도면을 옮기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실수를 하잖아요. 정말 집이 완전히 큰일이 납니다. 그런 분일수록 무뚝뚝하세요. 네, 웃음이 없죠. 만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게 그 집안 곳곳에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오늘은 아들 성현 씨가 요리사, 공면집 바비큐 파티가 열리는 날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아빠 우리 집은 골조를 튼튼하게 심층까지 지어도 문제 없나? 포탄 떨어져도 끄떡 없을 것 같아. 나중에 방공으로 쓰면 되겠네, 그지? 오늘은 용훈 씨가 웃으시네. 집주는 내내 굳어 계시더니. 하긴 인생 마지막 역작 아들 집을 짓는데 긴장 안 할 수 없죠. 내 이름 석자를 걸었는데요. 이곳에 살면 아버지 항상 그 뭐라고 하죠? 어떤 그 품안이라고 하나요? 그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제가 필요할 때 안 계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 아버지는 물론 살아계시지만 그리움인 것 같아요. 이 기록이 그리운 추억으로 기억될 날 오겠지요. 용훈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파란만장한 세월. 내가 진짜 죽을 때가 잊을 수 없는 거지. 한 가지 좀 무언 건, 미비한 건, 물질적으로 보탬이 못 되고, 그런 게 좀 그렇지 뭐, 미안한 것 뿐이죠. 성현아, 사랑한다. 혜진아, 사랑한다. 그리고 미안하고. 고마울래. 눈물 나올라. 그래요. 눈물이랑 꿀꺽 삼키고 이제 웃어요. 55년 목수 인생 마지막 역장인 이 집에서 아들 며느리는 분명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테니까요. 여기가 정원인가요? 아니면 텃밭인가요? 어머, 이건 또 뭐래? 빠 지렁이다. 지렁이 가져왔어? 응. 아니 강태공 열심히 신랑이 뭐 이쁘다고 고기 잡아주세요. 고맙네. 이분은 산속 강태공이시구나. 고기가 안 잡히면은 여기 낚싯대를 들여놓을 필요도 없고 뭐 안 잡힌다 해도 그냥 세월을 낚는 거죠. 여기는 산속 강태공이 정원사 아내에게 선물한 연못 정원이랍니다. 이게 한 300평 정도 되는데 혼자서 오직 삽질로만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삽질의 달인이에요. 이번에는 첩첩산중 경기도 가평으로 갑니다. 소장님 산중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태공 남편과 정원사 아내의 돌대문집을 찾습니다. 에? 아니 이 산속에 무슨 강태공이요? 아 여기서 무슨 고기를 낚아요? 아 그리고 뭐? 돌대문? 그건 또 뭐예요? 뭐 열려라 참깨예요? 아 오늘 좀 이상하네. 산속 강태공은 알겠는데 돌대문은 좀... 어우 내 돌은 잘생겼네. 설마 이게 돌대문이에요? 아, 여기 돌대문은 아닙니다. 아 아니죠. 아 그렇지. 오 근데 참 잘생겼는데? 근데 저기 두 분 계시는데 혹시 저분들 아니세요? 강태공 남편 정원사 아내 나오시는 건가요? 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신이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많이 기다렸는데. 아 그래요? 저 기다리셨어요? 예, 아니 그럼요. 우리 집을 이렇게 빛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기다리죠. 그럼 선생님 성함이 혹시 강 씨의
태공? 맞아요. 아, 그래요? 제대로 야, 찾아오셨어요. 제가 잘 찾았구나. 아, 근데 그럼 정작 그 돌대문이란 건 어디에 있는 거죠? 내 말이 대체 돌대문은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대문 같은 거는 안 보이는데. 아, 혹시 이거 돌대문이에요? 우뚝 솟아올라서 영락없이 집 지키는 수호석 같네. 근데 이 큰 돌을 어디서 구해 오셨대요? 이 터에서 나온 거죠. 아, 유터에서? 예, 예. 토목 작업을 하면서 암이 많은 곳이었나 봐요. 아, 예. 요 근처는 다 이제 바위로 형성이 돼 있는데 저 집 그 앉은 자리만 네. 공교롭게 조그마한 돌도 안 나왔었다는 거. 와. 나도 그거 많이 신기하죠. 예. 제가 이걸 장비 안 들이고 네? 다 손수 삽질로 해서 집터 기반을 다진. 에이. 동네에서도 네. 이 사람을 삽질의 달인이라고 하고 자칭 삽질 인생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이 집을 직접 지은 삽질의 달인 신상봉입니다. 이 집에 반해서 결혼한 아내 신다연입니다. 딱 보면 이게 혼자 지었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좀 독특한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진짜 묘하긴 해요. 직접 지은 집에서만 풍기는 오라가 있거든요. 하나씩 짚어봅시다. H빔 철골로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라색 구조가. 그리고 또 거기는 재료가 약간 벽돌이 붙어 있고, 그리고 또 앞에 보니까 약간 돌집같이 또 돌이 있고, 또 기둥은 무슨 이렇게 자연나무에서 캐온 돌이고, 너무 이게 재료가 많고 그래서 야, 이게 정체가 뭘까? 그리고 심지어 말벌집도 2개나 있더라고요. 말씀 중에 좀 네. 내가 좀 죄송한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쟤들도 네. 자기네들 집을 지었잖아요. 살고 나가긴 했지만 그렇죠. 그 남의 집을 내가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선생님 댁에도 오늘 배울 게 너무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말벌집마저 집 지은 그 고생을 알기에 존중해주겠다는 건축주. 그 집 탐구 시작해봅시다. 밖은 온갖 자재 총집합. 그렇다면 집 안은 어떨까요? 뭐예요? 돌도 철제도 아닌 고급집 나무 인테리어예요? 아, 대체 이 집 정체를 모르겠네. 아니 근데 이게 DIY 우리 뭐 손수 만든 집 뭐 이거잖아요. 네. 그런 거 치고는 굉장히 좀 한마디로 프로페셔널한 되게 전문가적인 어떤 손길이 있는 집 같은데. 다행스럽게도 네. 제가 직업이 인테리어 목수를 하다 보니까 내장 목수님이세요? 예. 어쩐지 솜씨가 보통이 아니더라. 저 천장의 루보 보이시나요? 우드의 향연. TV장도 예사롭지 않아요? 아우, 거기다 이 간살문은 어떻고요? 온 집안이 나는 목수다, 목청 높여서 외치는 느낌이랄까? 목수의 향기 느껴지십니까? 아까부터 계속 참 눈길이 이 계단에 가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좀 둔탁하면서도 이런 난간을 보면 좀 또 날렵하고. 근데 그 비결이 보니까 이 밑에 이렇게 받치고 있는 이 통나무. 이 나무가 네. 여기 벌목하면서 나온 나무예요. 바위는 바위대로, 네. 나무는 나무대로 이렇게 활용을 하신 거군요. 뭐 흙이면 흙대로 또. 아, 흙도? 예. 뭐 오. 버릴 게 하나도 없죠. 소위 얘기하는 풍토 건축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지역에서 나는 그 재료로만 예. 그게 결국 건강한 집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좀 많이 아팠어요. 이제 뭐 이 집 짓기 전에 제가 간암 선고를 받고 수술하고 그 후에 이 집을 짓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 얘기를 하면은 가슴이 먹먹합니다. 간암 판정을 받고 간은 절제를 한 70% 이상을 했었어요. 연속곡이나 이런 걸 보면 막 울고 불고 뭐 굉장히 막 수선을 많이 떤 것 같은데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내일은 다 끝났나 보다. 뭐 한 일은 없지만 해놓고 간 일은 없지만 이 과중은 그런 일에서 이제 벗어나나 보다.
반대로 얘기하면 엄청 힘드셨다는 얘기네요. 아, 그만치 과중했었던 것 같아요. 삶이. 남들 사는 것만큼은 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자식들 위해 열심히 달렸을 뿐인데 간암이 웬 말입니까? 청천벽력일 수밖에요. 수술 받고 내가 한 달 좀 넘게 있다가 퇴원을 했는데요. 퇴원하고 이제 바로 이쪽으로 와서 어떤 목적이 생겼죠. 그 목적은 조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자식들도 살다 보면 많은 스트레스도 받고 또 나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잖아요. 나도 그 참 안 좋았을 때 어디 가서 좀 이렇게 숨 쉬고 머리를 식히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게 굉장히 아쉬웠었거든요. 내 애들은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주자. 아,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잠깐만 봐도 될까요? 집 지면서 그 수술 부위에 매셨다는 그 복대. 세상에나 복대를 메고 일을 해요? 아니 대체 수술 자국이 얼마나 크길래? 아이고 개복 수술을 크게 하셨네. 어쩌면 좋아. 수술 자국이 터질까 봐 그때는 아물질 안 했으니까 뭐 삽질하고 뭐 곡괭이질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복대를 안 찰 수가 없었죠. 흉터를 가리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복대. 그래서 2개를 할 수밖에 없었대요. 죽고 사는 기로에 서고 보니 자식들 쉬어갈 집 한 채 남겨줄 수 있다면 웃을 수 있겠더랍니다. 얼마나 그 절실했으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부끄러운데. 아니, 부끄러운 게 아니라 진짜 정신 나간 놈처럼 혼자서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 저놈 미친놈이다. 이렇게 동네에서 이제 이렇게 듣는 소리들이 그랬었어요. 미친 놈이 아니고 미친 사람 이렇게. 미친 사람 소리 들어가며 지은 집. 골조 세울 때를 빼고는 온전히 혼자 힘으로 지은 집. 포기하고 싶을 때 떠올린 말이 있었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갈 때까지 가보자. 내가 갈 때까지 가다가 그 어느 시점에서 스톱을 하더라도 그 상황까지는 열심히 하자. 그러니까 선생님께는 이 집이 한마디로 그 병원에서 주는 약 같은? 이 집이 이 사람한테는 보약이었어요. 근데 그때 수술하고 나서 지금 10년 이상을 계속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야, 10년이나. 네. 이 집이 왜 네. 보약이었는지 주방으로 가서 보시면 네. 좀 아실 거예요. 그래요? 네. 주방에 무슨 비밀이 있나요? 아유 나도 궁금해요. 그 비밀 어디 봅시다. 근데 여기 부엌이 맞는데? 상부장이 없구나. 짐 채우는 장 대신 자연으로 채운 창을 두른 게 신의 한 수였네요. 우리를 안 해도 네. 그냥 들어와서 여기 한번 쳐다보고 사계절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4월 되면 요 네. 앞에 조팝꽃이 하얗게 피면 여기서 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상부장이 없는 자리에 이렇게 숲이 들어온 거는 처음이에요. 아내 자랑이지만 네. 이 사람이 이곳에서 뭐 모래로 밥을 해줘도 맛있습니다. 아무나 선생님, 제 같은 남자로서도 너무 심하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몸이 아픈 상황에서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와줬거든요. 지인 보러 이 동네로 놀러 온 아내와 상봉 씨는 처음 만났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내의 마음을 움직인 건 상봉 씨가 죽을 각오로 지은 이 집. 결국 2 사람을 맺어준 거는 이 집이었죠.
집이 되게 묵직하다, 단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에 대한 느낌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은 주인을 닮으니까. 이 정도 집을 지을 사람 같으면 좀 진짜 믿을만 하구나. 상봉 씨는 자연을 품은 이 주방에 이렇게 아리따운 아내가 서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불과 10년 전에는 꿈도 못 꿨을 시간들. 함께 보폭 맞춰 걸을 수 있는 이가 있어. 함께 차 한 잔 나누어 줄 리가 있어. 그리고 함께 쉬어갈 집이 있어 행복한 나날이랍니다. 내가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누가 날 쳐다보겠어요. 이 집마저 없었으면 이건 내 마음이거든요. 내 모든 거고 내 모든 걸 표출했기 때문에 그걸 봐주지 않았나. 내 모든 걸 바쳐 지은 집 마저 탐구해 봅시다. 여기는 안방입니다. 근데 이 집에서는 주방만큼 특이한 게 안방 화장실이래요. 와, 화장실에도 큰 창을 내신 건가요? 거기다가 기역자 창을요? 지금 여러분은 화장실에 숲을 그대로 들인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그 성철 스님 그 쓰시던 해우소도 가봤거든요. 그러세요? 이 정도로 비교가 좋지는 않을 거예요. 네. 내놓는 자리가 편안하니까 몸도 치유되는 것 같고 좋은 마음도 생기는 것 같고 저렇게 구조를 한 게 저 덕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자연으로 창을 낸 부엌과 화장실에서 잘 먹고 잘 내보내면 이제 잘 잘 일만 남은 건가요? 안방도 창 풍경이 예술. 근데 안방은 창보다는 침대랍니다. 이 침대 보니까 되게 견고하게 만들어져서 야,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 목순이 솜씨가 맞는 거죠? 당연하죠. 고창에 아버지 산소 다니면서 조금씩 갔다가 한 2톤 분량 정도를 가지고 이 침대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앞부분은 이렇게 나무 목재지만 이 안은 황토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전체가 그렇죠. 응? 어디 봐요? 어머, 옛날 초가집 벽 갈라지듯 갈라지는 거 보니까 진짜 황토가 많네요. 그러면 그 유명한 별이 5개. 그 흑침대 맞네요? 그럼요. 근데 뭐 내 마음속에 별이 5개는 이 사람이죠. 네. 지금 저 소오름 돌았습니다. 소오름. 상봉 씨 마음속에 별이라는 아내를 위해 만든 공간도 있답니다. 이게 화단 맞죠? 근데 아스팔트에 구멍을 낸 건가요? 아니, 흙을 파내다 못해 이번에는 아스팔트까지 파내신 건가요? 뭐 대단하십니다. 여기 아스팔트 보니까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뭐 화덕도 만드시고 막 이렇게 했던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필요해서 하나만 좀 동그랗게 파달라고 했더니 본인이 직접 다 이게 디자인 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파는 거예요. 와, 하나 파달라 그랬더니 그럼 5개, 6개 뭐 이렇게 파신 거예요? 뭐든 파내니 동네 사람들도 혀를 내두를 지경. 특별한 별명도 생겼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네. 이 사람한테 별명을 하나 붙여줬어요. 별명을요? 네. 아까 뭐 삽질의 달인 뭐 이거 아니에요? 그거 하고 네. 공투. 공투요? 봉투? 공투? 공투라는 게 그 굴삭기 있잖아요. 굴삭기의 그 크기 종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맨손으로 그냥 장비 안 쓰고 웬만한 건 다 힘으로 막 한다고 그래서 그런 별명을 붙여준 것 같아요. 삽질은 뭐 그냥 인생 삽질이잖아요. 이번에는 삽질 인생. 공투 신상봉 선생이 손수 파서 만든 정원으로 갑니다. 오, 제법 제대로 꾸며놓으셨네. 특별한 거는요, 꽃만 있는 정원이 아니라는 것. 연못 정원에서 텃밭인가 싶다 보면은 보이는 과일 정원까지 정말 다 삽질이라고요?
나무가 많아가지고 장비가 그 사이사이로 다니기도 좀 그렇고 합질해서 이렇게 다 가꾸고. 공투 선생님 최고. 한 곳 더 보실 때가 있어요. 네? 공투 선생님의 결정판 결정판? 남아 있어요. 대체 뭐가 더 남은 건가요? 어머, 집 아래 지하실이 있었어요? 이 집 파면 팔수록 미스터리네. 거기다 석축벽이요? 영락없는 석축 동굴이네. 어떻게 하자의 화수분이라는 지하실을 만들 생각을 하셨을까? 완전 궁금해요. 이 석축을 이용해서 이 지하를 만드신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집은 위에 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만들기 굉장히 사실 또 하자도 있을 수 있고 불안하잖아요. 글쎄요, 저도 하자가 있으리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쪽에 이렇게 그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있어요. 약간 서늘해서 음식물 보관하기 참 좋을 것 같아요. 효소를 여기 이렇게 담가서 여기서 보관을 하거든요. 네, 매실도 있고 뭐 솔잎차도 있고. 근데 여기 오실 때마다 예전에 그 고생하면서 집 지었던 그 아프셨을 때 생각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이걸 와서 보면 그때 고생했던 게 새록새록 이렇게 생각이 나죠. 집 지으면 10년 늙는다 이런 말이 흔할 정도인데 그게 아니라 집 지으면서 집이 나를 살린.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게 참 오늘 정말 인상적이고 신기하고 여전히 믿기지 않는. 저도 방송을 봐야 믿을 것 같은 그런 집이네요. 3년을 몸이 바스러지도록 집 지었더니 기적처럼 나은 몸. 그때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잊을 수가 없답니다. 그 유명산 꼭대기 정도 오는데 설계 사무실에서 준공이 났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울컥해지네. 그래가지고 그 정상에 차를 세워놓고 우셨어요? 울었죠. 이렇게 눈물을 닦아가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 대목은 좀 이렇게 먹먹해요. 한참 갈 것 같아요. 내가 살아서 살 수 있는 집을 바란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들 숨 쉴 집을 지어놓고 죽겠다 그 마음뿐이었죠. 그랬더니 기적처럼 나를 살게 한 집. 이 집 다 보고 났더니 상봉 씨 그 눈물의 의미를 100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상봉 씨를 살려낸 것은 차라리 자식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 오늘은 왠지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절체불명의 시기에 이 집을 통해서 생각을 하는 거는요, 자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누군가를 위해서 이 아빠의 노력을 뭐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간 알아줄 그 아들 혹은 뭐 딸을 위해서 지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집은 참 신기한 게 기억의 저장고예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미래만 바라볼 것 같지만 과거를 향해 앉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그 주인은 가셨지만 그 후손들이 보면서 그분을 기억하고 그런 게 바로 집의 또 매력이자 집의 가치의 또 존재의 이유가 아닐까? 이 집 원래 목적이었던 귀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온 거예요? 아들하고요. 네. 딸이 왔네요. 네. 부부는 아니시고 남매? 네, 남매입니다. 네. 할아버지 좋아요? 네. 할아버지 좋아요? 그냥 좋지 뭐, 그지? 지치고 힘들 때 찾아오면 불 켜고 기다려주는 집 한 채. 간 70%나 떼어내고 자식 위한 집 짓겠다던 아버지를 기억하시나요? 그 아버지가 예전에 많이 아프셨을 때 이런 집이라도 하나 좀 쉴 수 있는 곳 좀 거처를 마련해주고 싶다라고 그때 얘기를 하시면서 시작을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반대하는 입장이 좀 컸거든요. 그때 몸이 뭐 성치도 않으셨고 이 집을 지어 나가는 것 자체가 그냥 염려와 걱정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어느 자식이 아픈 몸으로 제 집 지어준다는 아버지가 좋겠습니까? 부모는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자식들에게는 숨통. 상봉 씨가 가장 잘한 일은 지금 이 집에 자식들
자식들 곁에 살아있다는 그겁니다. 지금 이렇게 아들, 딸들이 와서 이곳에 와서 뭐 손주도 왔고 또 이렇게 와서 이제 이렇게 쉬어갈 수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을 그렸던 거죠. 집 지면서. 그게 희망이었으니까요. 자식들 이 고운 미소 지켜주고 싶었던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은 집. 누구에게나 한 번은 꽃처럼 피어나는 시절이 있다지요. 아버지 상봉 씨에게 꽃처럼 피어난 시절은 지금 바로 이 집에서 숨 쉬는 이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옆집에 계시고 같이 집이 동시에 올라가는 거니까 내가 AS라는 책임감 가지고 오래된 공장 같은 것도 있고 땅 주인하고 또 이 마당을 같이 공유를 하시게 돼. 하이 AS가 되나요? 절대 안 돼.